안녕하십니까. 1과 영득 최영덕 원장입니다. 과제탐구 완벽 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제탐구 주제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런 부분이죠. 과제탐구를 고민하다 보면 가장 먼저 딱 맞닥뜨리는 이 주제, 키워드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과제탐구라는 글자 속에서 과제라는 것만큼 이 과제의 주제를 담는 게 진짜 50회 장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안내드릴 거고요. 앞에 써있지만 진로와 연관된다면 좋겠다가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과제탐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마지막 장표인데요. 과제 탐구는 결국에 어떻게 활용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러 가지 적성 및 탐구 능력, 발표 및 모든 활동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채워지더라 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없어졌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고입은 다시 남아있죠. 그리고 대입에서는 면접의 주요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무엇을 물어보더라? 네, 우리 친구의 학업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 동기랑 연결지어서 우리 친구의 전공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친구들과 공동체 역량은 좋은지 등을 물어보더라. 세 군데 모두에서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런 것들을 강조한 전형이 대입에서 무엇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써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제를 고르면 돼요? 저 세 가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로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과제 탐구 주제 선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 진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수업 중에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서 탐구를 해본다.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겠죠. 세 번째로요. 무엇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 팀 활동을 한다. 이럴 때는요. 공동 주제 선택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3번은 굉장히 간단해요. 공동 주제 선택해서 내가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혼자서 어떤 것의 주제를 잡을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의 공통 관심사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업의 궁금증을 탐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교과 내용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수행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 저렇게 하면 고민이 될까? 이렇기 때문에 수행 평가 주제를 정할 때 일부 못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담당하는 맡고 있는 수행 평가 중에 3분의 1 이상은 정말로 편하게 이 수행 평가 범주 내에서 배운 교과 과정을 성실하게 궁금한 부분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한 개네요. 뭐예요?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과제 탐구 주제를 선정한다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2번, 3번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제 선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 네, 가장 중요한 거. 평소 진로를 위해서 진행해 보았던 활동에서 궁금했던 거 찾아본다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진로 활동 다양하게 하잖아요. 안 하나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로 활동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평상시에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아,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궁금한데? 이거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 수행평가랑 연결되겠네? 이건 동아리에서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나 혼자 해서 다른 활동이 있을 때 넣어보지 뭐. 대회를 하면 이거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뭘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럼 평상시에 진로 활동 관련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진로 관련 서적도 있을 거고요. 관련된 영화도 있을 겁니다. 제 편하죠. 두 번째로요. 뉴스를 보면서 항상 새로운 것들, 그리고 예전의 것들을 끌고 와서 뭔가 자극시키는 만한 주제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언젠간 찾아봐야지. 과제 탐구할 수 있는 기회 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로 활동 여러 가지를 진행해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봉사 활동이나 멘토 멘티 등등등 해보면서 야, 나 이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진로를 위해 고민했던 방향을 잡아보는 게 첫 번째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최근에 배운 교과학습 활동 중에 괜찮은 게 없을까 어떻게 연결시켜볼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세트를 짜야 되는 방법인데요. 이러는 거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건 교과 이론만 찾아라고 했는데요. 그냥 최근에 배웠던 교과 이론의 키워드를요.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에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뉴스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재미있는 방법, 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정해보고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고 주제를 잡아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나 말고 내 앞을 걷는 진로의 선배가 있을 텐데 그 선배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고민을 했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아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추천드린 첫 번째 사이트는 바로 RISS라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논문 누적 사이트와 다르게 이 논문 사이트는요. 아래쪽에 주제별 인기 학술 자료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의약학 계열의 해부학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자, 무엇이죠? 위에 있는 건 학과, 밑에 있는 건 학과의 소분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정확하게 진로가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어느 걸 선택하면 좋은가 바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과제탐구 진로를 정확하게 생각했다면 주제 정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제는 정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이런 RISS 같은 다른 좋은 사이트가 있을까요? 등등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